안녕하세요. 짭짤한 병해충TV의 오피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농가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주변에서 하도 요청도 많고 해서 오늘 이 동영상 강의를 준비해 봤고요. 탄저병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다들 탄저병과 비슷한 그 다른 증상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다. 웬만하면 다 탄저병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탄저병도 있지만 칼슘 결핍 그리고 검은 무늬병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이 세 가지 부분 이 부분은 다르게 단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들 똑같이 이 탄저병에 대해서 탄저병 약만 뿌린다는 거죠. 이 탄저병 약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탄저병뿐만 아니고 이 칼슘 결핍, 검은 무늬병 동시에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뭐 탄저병약 뿌렸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 원인이 있는 법이에요. 지금 옆에 이 사진 보이십니까? 옆에 사진 어떻습니까? 뭐로 보이십니까? 탄저병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시고 왜 계속 탄저병을 뿌려도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오른쪽 사진 이 부분은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탄저병으로 보이지만 이건 탄저병이 아닙니다. 제 오늘 강의 영상은요, 탄저병뿐만 아니고 칼슘 부패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검은 무늬병에 대해서 그 왜 방제가 힘들고 왜 계속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도 농가분들도 좀 농약이나 병해충에 대해서 알고 농약을 뿌리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뭐 탄저병 비스무리하다 그냥 뭐 탄저병약 주세요 해서 그냥 탄저병약 뿌리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탄저병이 아닌데도 탄저병처럼 보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탄저병이 번지고 있으면서도 탄저병을 잡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사진도 보여드리고 할 건데 제가 뭐 횡성 가서도 보니까 이 탄저병 말고 이런 검은 무늬병 요게 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검은 무늬병이랑 탄저병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제가 실제로 그 여주 농가를 방문했는데 이 농가분은 그 농사의 거의 베테랑 초고수세요. 그렇지만 탄저병은 막았지만 칼슘 결핍에 의한 검은 무늬병을 막지 못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죠. 자, 한번 보실까요? 농사 잘 지십니다. 굉장히 뭐 비료부터 해갖고 꼼꼼하게 약도 잘 주시는데 보이십니까? 이게 전형적인 탄저병 아닙니다. 검은 무늬병 증상이고요. 보시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보실까요? 이거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탄저병으로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 탄저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탄저병이 아니고요. 탄저병 아니고요. 검은 무늬병입니다. 그래서 자, 그 농가분들 딴에는 탄저병 약을 잘 주신 것 같아. 근데 이 여주에서 이 농사를 잘 지시는 이분도 이 검은 무늬병은 막지 못했다는 거죠. 왜 막지 못했어요? 밑에도 보이십니까? 이게 탄저병이 아닙니다. 검은 무늬병인데 왜 막지 못했을까요? 탄저병에 주는 약과 검은 무늬병에 주는 약은 따로 있다는 거죠. 예. 탄저병 약과 그리고 검은 무늬병 약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다르게 주셔야 되는 게 이 오늘 강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어떻습니까? 뭐로 보이십니까? 다 탄저병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면 아직은 더 배우셔야 되고요. 맨 왼쪽 이 부분이, 요게 부분이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이고요. 가운데 부분이 다들 아는 칼슘 결핍, 흔히 말하는 뭐 석회, 칼슘 뭐 같은 말입니다. 칼슘 결핍 증상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이 요게 오늘의 주인공인 검은 무늬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탄저병과 그 기존의 칼슘 결핍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탄저병은 어디에 생깁니까? 절대 끝에 생길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 운문이 나타나면서 탄저병이 생기게 되고요. 칼슘 결핍은 가장 간단하게 구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 어떻습니까? 다 과지 끝에 있죠. 그래서 이 칼슘이란 원소 자체를 처음에 이해하셔야 되는 게, 칼슘은 원소기로 Ca입니다. 칼슘은 모든 원소 중에 가장 느려요. 이 모든 뭐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나무를 통해서 칼슘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칼슘 자체는 토끼와 거북이로 따져볼게요. 질소가 토끼라면 칼슘은, 요 칼슘이라는 놈은 거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다. 굉장히 느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요 끝에까지, 이 과실의 끝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서 끝에 부분에서 결핍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끝에서 결핍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끝에서 결핍이 일어난다. 칼슘 결핍을 보시면 되고요. 탄저병은 요 중간쯤에, 그리고 뭐 아무 때나 이렇게 탄저병 병반이 찍히고, 중요한 거는 탄저병이 찍혔을 때 요게 움푹 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랑 차이점 보이십니까? 이렇게 동그란 나이테 같이 타원형이 이렇게 병반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 결핍은 어떻죠? 뭐 그냥 노랗고 하얗게, 일소 증상이랑 비슷하게 끝에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동영상이랑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요새 요게 많이 생기는데, 이 증상도 비슷합니다. 이 칼슘 결핍에서 요게 점차 진행이 되면, 칼슘 결핍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 과실에 대해서 부패가 일어나겠죠. 부패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 검은 무늬병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 무늬병은 이런 식으로 다시 지우겠습니다. 검은 무늬병은 탄저병이랑 틀리게, 탄저병은 이렇게 나이테로 운문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지만, 검은 무늬병은 어떻죠? 거의 운문 같은 거 생기지 않고 그냥 검게 곰팡이만 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닦아 보니까 꺼멓게 숯덩어리가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꺼멓게 숯덩어리가 묻어난다 그러면 검은 무늬병, 그리고 운문이 생기지 않고 나이테가 생기지 않으면 검은 무늬병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검은 무늬병 발생이 왜 하느냐? 일단 칼슘 결핍에 대한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날씨나 이런 주변 환경에 의해서 곰팡이가 쉽게 발병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보시면, 잠시만요. 보시면요, 요게 탄저병 약으로 해결이 될까요? 검은 무늬병. 요 검은 무늬병
요거는 병균 자체가 알타나리아입니다. 알타나리아라고 이 병균의 이름입니다. 병균 이름이 알타나리아이기 때문에 탄저병의 병균이랑 틀려요. 예. 이 알타나리아란 병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이 알타나리아란 아리아 균입니다. 요게 검은 무늬병 균이에요. 검은 무늬병 균입니다. 요 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은 무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타나리아 균을 잡을 수 있는 살균제를 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통 농가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탄저병을 잡을 수 있는 약을 쳐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물병에서는 활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알타나리아를 잡을 수 있는 정확한 살균제를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한 약제를 언급드리지는 않고 혹시라도 나는 알타나리아 균이 잘 모르고 어떤 약으로 방지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시고 답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비밀로 그 답글에 대해서 어떤 약제를 쓰셔라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동시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저병약도 뿌려야 되죠. 탄저병약 그리고 뭡니까? 칼슘제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알타나리아균 검은 무늬병 검은 무늬병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 동시에 잡아야지 탄저병 그리고 칼슘 부족 그리고 검은 무늬병 이거 세 가지 복합적으로 잡을 수 있고 이 균사 자체를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에 강의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 병든 과실을 분리시켜야 돼요. 계속 뭐 따놓고 뭐 밭에 그 주변에 뿌려놓지 않습니까? 이 균사가 계속 여기저기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봉지를 하나 가져오셔갖고 다 떼어놔서 봉지에 밀봉을 하십시오.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더 이상 병반이 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탄저병도 분리를 시켜야 되고요. 이 검은 무늬병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칼슘 결핍은 영양 불균형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균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분리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분리시키지 않으셔야 되고 요거는 다 따내서 이 두 개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균에 대해서 점차 번져가면 막지를 못하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 조금만 알고 이런 부분을 잘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면 확실히 방제를 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농자재를 쓸 수가 있다면 확실히 방제를 할 수가 있는데 다들 어떻습니까? 그냥 탄저병약 하나 주세요. 그리고 칼슘제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개만 섞어서 꾸준히 주시고 또 그냥 아무런 영양제 아무거나 하나 섞어서 주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뭡니까? 검은 물병에 대해서는 전혀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칼슘제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주시죠. 칼슘제 굉장히 좋은 걸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금 과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칼슘제를 주셔야 되고요. 이 칼슘을 더 확실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미노산제제를 하나 섞어 주시면 더 좋지만 이 아미노산제도 천차만별이고 칼슘제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특정 칼슘제, 특정 아미노산제제를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이게 진짜 어떤 제품을 써야지 이런 고추 농사 제대로 질 수 있는지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냥 비밀글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특정 그 제품에서 언급드리지 않고 이 탄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저병도 굉장히 많은 약제가 있고 많은 작용 기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해야지 진짜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 농약을 언급하게 되면
다들 좀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 답글로 제가 그 제품을 언급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제가 횡성에 가서 관리를 하는 농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 말만 듣고 그렇게 방제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주시냐면 음, 탄저병약, 그리고 플러스 칼슘제, 그리고 플러스 아미노산제, 노산, 그리고 하나가 빠진 게 있죠. 검은무늬병약 이렇게 주시는데 완벽하게 다 방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이 일주일에 거의 한 번 뿌리시고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 농장을 하십니다. 저희도 주말에 한 번씩 가끔씩 나가서 제가 이 방제 방법이랑 그 농자재를 추천드려서 뿌리고 계시는데 지금 굉장히 기대가 크십니다. 다른 집은 다 고추 농사지 뭐 탄저병이 왔다 뭐 열과가 왔다 다 망해가는데 이분만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대부분 고추 농가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고추 작황이 좋지 않다는 거. 작년이 굉장히 풍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고추 작황이 좋지 않죠. 근데 여기서 고추 고수랑 농사 고수랑 고추 농사 하수가 여기서 판가름입니다. 굉장히 악조건에서 자신이 어떤 농자를 선택했고 어떤 식으로 방제를 했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크게 올해 고추 농사가 좌우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분은 그냥 뭐 고추 초보시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꾸준히 방제를 해왔을 때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에게 좀 많이 고마워하시고 성공적으로 고추 농사를 짓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지금 횡성 서면에 있는 이 고추밭인데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올해 대부분 탄저병이나 검은무늬병, 석회결핍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하나 찾아봤어 봤더니 결국은 탄저병이 아닌 석회결핍이었습니다. 석회결핍은 진짜 심하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어떤 땅이냐? 그냥 산을 개간해서 그 배수뿐만 아니고 이게 영양분이 굉장히 좋지 않은 땅인데 한번 보십시오. 고추가 거의 탄저병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 굉장히 횡성이어서 날씨도 춥고 산간지방에서 춥지만 고추가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달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보여드렸던 검은병도 거의 보이지 않고 탄저병도 많지는 않았어요. 올해 같은 날 굉장히 많이 번지고 심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약 처리로 이렇게 깨끗하게 방제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병해충 방제 이론을 실전에 접목시킨 결과고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방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도 이렇게 한번 고추 농사 진짜 좀 병해충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짓고 싶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떤 농자를 썼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아는 아저씨인데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마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는 지금 다들 너무 모르고 탄저병을 뭐 마구잡이식으로 방제를 하고 계십니다. 탄저병을 방제하는 그 약에 대한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 보호제가 있고 치료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병이 오기 전에 방지해 주신 예방과 탄저병약만 주지 마시고 탄저 플러스 칼슘제 그리고 아미노산제
그리고 이거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검은 무늬병 약까지, 검은 무늬병 요 약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방제를 해 주셔라. 그래야지 이렇게 깨끗한 고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이 탄저병부터 해서 칼슘 결핍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해입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기후 조건이 가장 크겠죠. 올해 어떻습니까? 일조량이 부족해서 고추기가 작고, 그리고 칼슘이 제때 공급하기 어려운 가뭄이 좀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요새 들어서 이제 열과합 증상도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최고의 농자재, 최고의 탄저병, 탄저병약, 그리고 칼슘약, 그리고 아미노산 제제, 그리고 검은무늬병약,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다 더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깨끗한 고추를 결국은 얻고 수확을 해낼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가 한 90% 이상 정상가를 수확하게 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제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웬만한 고추 농가분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확량 50% 이하입니다. 지금 탄저병 때문에, 탄저병이랑 뭐 검은무늬병, 그리고 이 칼슘 결핍에 거의 다 고추들이 아작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알고 방제했을 때는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짭짤한 병해충TV의 OPD였습니다.